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오늘 고성국 칼럼은 김은경이라는 자. 사실 이 개인을 보면 논평할 거리도 못 되는 자인데 어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자의 이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오늘 칼럼으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이 자가 뭐라 그랬는지 그동안도 수없이 많은 황당한 발언들을 했지만 오늘 제가 이 지적하는 이 발언은 이런 겁니다. 이 청년 세대와의 좌담회라고 하는 자리에서 이자가 주절주절 무슨 하여튼 주절주절 떠들어댔어요. 뭐라 그랬냐? 둘째 아이가 22살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애가 중학생 때 자기한테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해? 라고 질문을 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지 아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나이부터 남은 평균 기대 수명까지 또 엄마 나이부터 남은 기대 수명까지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아이는 많이 남았으니까 투표를 많이 하고 엄마는 조금 남았으니까 투표를 조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은경이라는 자가 되게 합리적이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되게 합리적이죠. 참으로 몰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발언입니다. 또 김은경이는 이어서 뭐라 그랬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이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말은 참 맞는 말이다. 현실적으로 1인 1표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할 수만 있다면 네 말대로 해야 돼 라고 얘기한 거죠. 이걸 이제 청년들 앞에 놓고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미래가 훨씬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표결을 하냐는 거다. 청년들한테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훨씬 긴데 왜 미래가 얼마 남지 않는 저 노인들한테 맨날 투표에 끌려다녀야 되냐 이 말 한 겁니다. 아주 선정적이고 선동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이 진짜 합리적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 선거권이 있으니까 그럴 수 없다. 라고 애한테 얘기했다. 여기까지가 애하고 했던 얘기예요. 애랑 무슨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이거를 애한테 얘기한 것처럼 꾸며서 지금 청년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투표장에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 투표장에 좀 덜 나오게 해야 된다. 이 얘기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1인 1표라서 못 나오게 할 수는 없지만 나이 든 사람들이 좀 덜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발언이죠. 자, 제가 이 김은경이라는 자의 이 발언에 정말 분노합니다. 이 자가 합리적이죠? 라고 했어요. 합리적이죠. 그야말로 몰역사적인 얘기인데 이 자의 말이 합리적이라면 그렇죠? 남은 기대 수명이 많은 사람과 기대 수명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이 왜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해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사람이 왜 앞으로 살아갈 길이 창창한 나의 미래를 결정해주고 가느냐.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의 시원이라고 하는 그리스 아테네의 그 도시국가 민주주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그 도시국가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민주주의에 참여했던 사람은 대략 6,0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6,000명의 시민이 그야말로 평등하게
1인 1표를 행사했습니다. 6,000명. 그래서 그것을 모든 민주주의 이론에서는 그 직접 민주주의의 완성태, 지금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광장의 6,000명의 직접 민주주의는 그 당시 아테네에 살고 있던 54,000명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배제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당시에 인구가 6만 명이었어요. 당시에 아테네 인구가 6만 명이었는데 그중에 6,000명만 1인 1표의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면 배제된 54,000명은 누구냐? 여성 배제됐습니다. 왜 배제됐냐? 이거 사람 낳는 기계가 무슨 투표를 해. 당시에 문건에 그렇게 나옵니다. 당시 문헌에. 아니 사람 낳는 기계가 무슨 투표를 해. 어디 감히 아테네의 미래를 결정해. 외국인. 하등민족이 무슨 아테네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끼어들어. 노예. 일하는 기계잖아. 그게 사람이야. 일하는 기계지. 일하는 기계가 왜 감히 아테네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끼어들어. 합리적이죠.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김은경! 그 철딱선이 없는 애의 그 말을 인용하면서까지 청년들을 지금 선동하고 있는데 애 낳는 기계라고 여성을 배제하고 일하는 기계라고 노예 외국인을 배제한 이런 제한적인 민주주의를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실제로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런 차등 선거를 철폐하고 일반 보통 선거를 획득하는 과정이었어요. 자, 아테네만 이랬던 게 a닙니다. 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제도화한 영국은 1980년대까지도 1800년대까지도 재산권을 기준으로 해서 차등했어요. 세금을 얼마 이상 내는 사람들한테만 투표권을 줬어요. 세금도 못 내는 사람들이 무슨 영국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가 있어? 세금 못 내는 사람은 투표권 없어. 1800년대까지 이랬다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세금 못 내는 면세점,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이 낮아서 50%예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지금 투표권 다 1인 1표 주고 있는데 이거 비합리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민주 선진국가로 알려진 스위스 1970년대까지 여성한테 투표권 없었어요. 이런 사회, 이런 정치를 지금 이 김은경이가 꿈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참내 이런 막대 먹은 자의 발언까지 내가 논평을 해야 되니 참 깝깝합니다. 근데 이게 저 종북 주사파들 그 이른바 선민의식에 찌들은 운동권 출신들의 이 인식 머릿속에 자기들은 이 세상을 이끄는 전위 지도자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에 찌드는 이 좌파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전승되고 있어요. 이 김은경이 이자의 이 반헌법적 이 막말이 처음이 아니에요. 60대 이상은 투표 안 해도 괜찮아요. 집에서 쉬시지. 뭐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꾸 나와가지고서 나라의 방향에 자꾸 이상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까?
이 말 누가 한 줄 아세요? 2004년 20년 전입니다. 정동영이라는 자가 있어요. 당시에 이 자는 노무현 정부 집권당의 대표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라는 경북 주사파 정권의 집권당 대표였다고요. 이 자가 선거 유세 기간 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60대 70대는 투표 안 해도 됩니다. 집에 가세요. 또 이때 노무현이랑 뭐 그렇게 가깝다고 하고 지금도 이 한없이 가벼운 입 놀리고 다니면서 먹고 살고 있는 유시민이라는 자 있어요. 유시민. 그 당시에 의원이었어요. 열린우리당. 이 자 뭐라 그랬냐. 50대 접어들면 멍청해지고 60대에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말아야 돼. 뭐 내가 썩어 들어간다나 어쩐다나 그러면서. 이 자도 이제 60대가 됐는데 그래서 노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당연히 출마도 하지 말아야 돼. 투표도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2004년에) 또 출마했던 자 중에 하나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시청역의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다 없애야 돼. 그래야 저 노인들이 엄두를 내지 않아서 시청에 안 와. 이거 우리 자유파 시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또 이게 다 뭐 무임 노인 우대로 이게 이제 전철을 너무 노인들이 많이 타고 다닌다. 아예 저 시청역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다 없애버리면 이 사람들 걸어 올라가기 힘드니까 못 올 거다. 조국이란 자도 빠지지 않습니다. 2011년에 이 자는 이렇게 했어요. 서울 노친네들 투표 못하게 해외 여행, 서울 노친네들 투표 못하게 여행 예약해드렸다. 이제 어떤 종북 주사파 중에 하나가 이런 트위터를 올리자 조국이라는 자가 이렇게 댓글 달았어요. 진짜 효자 하고 느낌표 3개. 얼마나 공감이 컸으면 느낌표 3개를 달았겠어요. 그 당시에 이게 문재인 때입니다. 문재인 박근혜 대선 때입니다. 자유파 성향의 이 노인층을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에 못 가게 하려고 아마 서울 노친네들 하니까 이 사람은 어디 호남 어디에 살았던 모양이죠. 트위터 쓴 사람이 서울에 있는 노친네들 아마 자기 부모들 얘기한 걸 겁니다. 서울 노친네들 투표 못하게 여행 예약해드렸다. 여기다 대놓고 진짜 효자라고 맞장구를 친 게 조국이에요. 이 천박한 조국. 자, 그래서 이자들의 그 노인 폄하, 노인 비하 이것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분노하는 것은 단순한 노인 비하가 아니에요. 이것은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모욕이에요.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불안전하지만 종북 주사파들의 위협 때문에 막 기우뚱기우뚱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데 이 자유민주주의는 그야말로 피와 눈물로 자라난단 말이에요. 이 피와 눈물로 자라나는 자유민주주의의 투쟁의 역사는 곧 보통선거권, 평등선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던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제24조, 제41조, 제67조에는 헌법적 선언으로 국민의 선거권,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보장한다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이 네 가지가 선거의 핵심 원칙이에요. 이 중에 첫째, 보통선거 원칙은 이렇습니다. 보통선거는 제한선거를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제한선거. 아까 아크로폴리스 6만 명 시민 중에 6천 명한테만 시민권을 주고 투표권을 주고 5만 4천 명은 제한했잖아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19세기까지 얼마 이상 세금 내는 사람한테만 투표권 주고 그 이하는 안 줬다는 거예요. 제한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스위스 같은 선진국에서도 1970년대까지 여성한테 투표권 안 줬어요. 여성이니까 하고 제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선거, 대한민국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바 선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어떤 제한도 없이 국민이라면 1인 1표 라는 보통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별, 종교, 나이, 지역, 신분, 소득 어떤 것으로도 투표권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에요. 대통령도 한 표, 나도 한 표. 이재용도 한 표, 그 회사의 노동자도 한 표.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이에요. 근데 정동영이부터 시작된 이자들은 사실상 선거권 제한해야 된다. 사실상 투표권 제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로 그것도. 나이 든 사람 선거권 주면 안 된다. 사실상 제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 모든 세계 자유시민은 경제력, 납세액, 사회적 신분, 인종, 신앙, 성별, 교육 등에 의해서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둘째, 평등선거. 모든 선거 절차에서 선거 참여자가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모든 국민은 절대적으로 평등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재산이 많든 적든 절대적으로 모든 국민은 평등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1인 1표가 똑같은 표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평등선거는 모든 선거인이 사회적 신분이나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수적 평등의 원칙과 투표를 통해 행사된 투표 가치가 누구나 동일해야 한다는 투표 가치의 평등을 동시에 구현해야 한다. 대통령 한 표, 나도 한 표. 그런데 대통령의 한 표는 10% 계산한다? 그런 거 없다 말이에요. 직접 선거와 비밀 선거는 뭐 설명을 따로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 정당의 혁신위원장이라는 자가 바로 이 대한민국 헌법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강조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보통선거와 평등선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대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김은경이와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 선언, 반헌법 행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사법적 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켜온 헌법 가치를 모욕하는 것이고 우리가 쟁취해온 피와 땀으로 눈물로 쟁취해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